학생은 누굴 선호해요? 어떤 친구랑 같은 반 되는 게? 학생은 재미있고 유머 있고 예. 자기랑 친한 학생. 학생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친한 애 2명 있는데 우리 반에 같은 반 될 수 있나요? 학부모는요? 학부모는 어떤 반? 학부모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대기자TV. 오늘은 신학기 특집입니다. 신학기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뭘까요? 1위는요. 반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편성의 숨겨진 원리 오늘 알아볼게요. 고등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고 있는 22년 차 윤용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생 써먹는 놀이수업 28형의 저자이자 중학교 교과서 집필을 한 24년 차 중등교사 정다희입니다. 중고등학교 각각 선생님 한 번씩 모실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새학기 앞두고 준비 때문에 바쁘시죠? 아, 네. 예, 학생들도 새학기 앞두고 뭘 고민할까 제가 커뮤니티에 검색을 많이 했더니 학생들이 하나같이 반배정 어떻게 될 것이냐, 반배정 누구랑 어떤 친구랑 같이 될 것이냐, 이런 질문들, 궁금증 이런 글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반배정에는 어떤 원리가 있는지 궁금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인생을 결정하는 1년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맞아.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선생님도 체감하실까요? 선생님들도 담임 선생님 맡게 되면 어떤 아이들이 우리 반에 올까 마찬가지로 궁금해하시죠. 새학년 신학기 앞두고 반배정은 어떤 프로세스로 이루어질까요? 리을자 패턴. 그러니까 리을자. 이제 프로야구 같은 데서 드래프트 할 때 뽑는 순위 이렇게 가는 것처럼 등수대로 쭉 반별로 배열을 하고 예, 1, 2, 3, 4, 5, 6, 7, 8, 거꾸로 9, 10. 역순으로 한번 오고 예, 다시 예. 이렇게 가고 예. 이제 그걸 기본 뼈대로 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좀 들어가죠. 그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제 조정은 다양한 이제 사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되는 학생들은 띄워놓는.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학폭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이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뭔가 집단 무리를 지어서 좀 뭔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킨다거나 뭐 이제 이런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들은 조금 이제 분산을 시키거나 같이 있으면 또 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학생들을 뭐 띄워놓는다거나. 반편성을 하는 시기는 보통 이제 그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데 예, 이제 모든 성적이 네. 다 나오고 그걸 기본 바탕으로 하게 되니까 업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주로 이제 뭐 교무부의 교무장님이나 이제 그 진학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하시고 담임 선생님들이 이렇게 좀 상의를 하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는 요소들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죠. 그럼 그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합니다. 중학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배정을 하고 또 종합식 날 이미 반배정이 나오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3월에 반배정 발표가 나고 그 전에 12월 말쯤에 이제 기말고사 다 끝나고 났을 때 그 성적을 가지고 1학기 50%, 2학기 50% 해서 그리고 최종 성적을 가지고 성적을 돌립니다. 돌려서 랜덤으로 1등부터 전교 꼴찌까지 쭉 나열해서 만약에 10개 반이라고 하면 1등부터 10등까지 11등부터 뭐 20등까지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서 가로로 나열한 거 섞고 또 11등부터 20등까지 나열한 거 또 섞고 이렇게 가로로도 섞고 골고루 섞은 다음에 세로로 A반, B반, C반 이런 식으로 가져갑니다. A반, B반, C반 그 명렬을 보고 10개 반 선생님들 모두가 모여서 테이블에 앉아서 딱 반을 보고 이 반 아이들 구성이 되면 어떨까 그 분위기를 생각한 다음에 시뮬레이션 하시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혹시라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폭에 연루된 학생이 있는지 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는지 또 왕따라든지 뭔가 따돌림 경험이 있어서 배려가 필요한 학생이 있는지를 다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학교 전체 회의 중에 가장 회의 시간이 긴 시간이에요. 그래요? 네. 선생님들도 고민하시나 봐요. 선생님도 진짜 많이 고민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그 다음에 1년 농사가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심혈을 기울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는 다음에 어떤 반을, 어떤 학년을 맡을까가 굉장히 긴장되면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결정이 돼요? 제가 아까 A반, B반 이렇게 세로로 가져가서 명렬을 보고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들 회의를 거쳐서 이제 반이 결정이 되면 쪽지 같은 걸 만듭니다. 제비 같은 걸 만들어서 진짜요? 제비뽑기 하는데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쫄깃쫄깃한데요? 네, 그래서 10개 반 선생님
선생님들이 10분이 다 모이셔가지고 좋은 학생들이 우리 반에 많이 오기를 하면서 뽑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기도하셨을 때 이번에 기도하셨어요? 아, 선생님? 저는 코에 네, 기를 묻히고 예. 하늘 향해서 뽑으셨어요? 아, 예, 뽑았죠. 아, 지금 그러면 결정이 된 상황인가요? 아, 저는 지금 중3 담임이어서 네네. 아직은 안 뽑았고 예. 1학년, 2학년 선생님들은 아직 담임이 결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은 뽑지 않았는데 언제 뽑냐면요. 신학기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2월 셋째 주? 이때쯤에 보통 신학기 준비 기간에 그때 선생님들 모여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막 두근두근 하면서 뽑아요. 그래서 회의할 때 좀 약간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은 학생들을 최대한 분산시켜서 어떠한 반을 뽑아도 비슷하게끔. 좀 그래도 학습 분위기가 괜찮겠다 예. 싶게끔 예. 최대한 만듭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카도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 카도라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좀 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카도라입니다. 근데 힌트를 좀 주셨어요. 첫 번째 카도라. 무리지어서 다니는 아이들은 떼어놓는다. 맞을까요? 무조건 떼어놓는 건 아니고요.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서 좋은 효과가 나면은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이제 무리 지어 다니는데 늘 뭔가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위태위태한 문제가 아이들. 된다라고 느껴지면 예. 좀 떼어놓죠. 아. 그래야 시너지를 좀 줄이고. 선생님요? 맞나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무리를 짓는다고 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중학생들이 다 무리지어 다니거든요. 근데 무리지어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문제 일으켰던 학생들은 반드시 분산시켜놔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도 좋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좀 너무 이렇게 사고를 쳤다거나 이런 학생들은 좀 떨어뜨리는 게 모두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특히 학폭이라든지 같이 있었을 때 학폭의 위험성이 있는 친구들. 그렇죠. 그거는 진짜 예. 필수예요. 예. 그럼 두 번째 카도랍니다. 외향성인 친구들, 성향에도 다 성격이 아이들마다 좀 다르잖아요. 외향적인 친구들하고 내향적인 친구들을 어느 정도는 분배해서 섞는다. 이건 어떤가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MBTI가 선생님들이 많이 관심 가지고 있지만 외향성, 내향성을 가리는 거 가지고 그 반 배정을까지 고려는 절대 안 하죠. 아, 절대 네. 아니다. 예, 그거는 그건 좀 X. 힘든 일입니다. 어, 예. 거기까지 따지기에는 예. 너무 변수가 많아져요. 아. 편성 못합니다. 예. 고려 성격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적지는 못한다. 네. 좋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에 또 이성 문제, 이성 교제가 또 부모님들이 고민하고 학생들도 관심사잖아요. 연애하고 썸 타는 아이들은 떼어놓는다. 어떤가요? 선생님 먼저. 학교마다 약간 다르지 않을까. 역시 그 무리지어서 다니면서 그 무리를 떼어놔야 될 거냐, 괜찮냐고 보는 것처럼, 그러면 연애나 썸을 탄다라고 했을 때도, 과연 이 아이들이 문제가 될 거냐, 오히려 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냐, 좀 그거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지 않을까. 아. 그리고 이제 학교 같은 경우도 그걸 학교에서 안다면 떼어놔야 되겠다. 마음 먹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는 뭐 괜찮지 않냐, 줄 수도 있고, 이건 좀 케이스 학교 바이 케이스 분위기나 같아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네. 선생님은요? 제 대답은 노입니다, 노. 연애하는 아이들은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짧게 연애해요. 굉장히 짧아요. 이미 헤어졌어. 이미 헤어지려고 헤어졌어요.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네네. 극히 일부분 아이들은 너무 안 좋게 헤어졌다거나 둘이 문제 일으켰다거나 이랬을 때만 떼어놓는 거지 연애했다고 떼어놓거나 아니면 썸 타는 것까지 학교에서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썸 타는 학생들까지는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 연애하는 것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아시지 않으세요? 선생님들이 파악한 정도는 있죠. 있죠. 예쁘게 사귀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짧게 그냥 짧게 예, 사귀지만 뭐 길게 사귀면서 문제 일으켰다 그러면 반드시 떼놓지만 연애한다고 해서 일부러 떼놓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합반이더라도. 네. 그러면 그 비율은 좀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썸 타고 연애하는 친구들은. 선생님 현장에서 보셨을 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꼭 또요? 연애한다고 떼어놓는 그런 원칙이나 이런 건 없지만 연애하는 학생들이 좀 이렇게 다른 학생들이 보기에 눈꼴 샤워하는 경우도 있고 문란한 행동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어서 그런 애들은 떼놓지만 뭐 연애하니까 떼어놔야 된다. 그거는 딱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은 연애하고 썸 타는 친구들을 어떻게 아세요? 애들이 다 얘기해줘요. 아, 예. 다른 친구들이. 애들이 못 참고 얘기해줘요. 선생님 반에 누구는 누구랑 사귀어요. 그래서 그래?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아이들이 다 얘기해줘서 결국은 다 알게 됩니다. 투머치 토커들이 많죠 또. 네 번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배분을 한다. 근데 선생님이
좀 일정 부분 말씀해 주셨어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배분하는 거네요. 뭐 성적이 고려가 되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섞이는 거죠. 바꿀 때 아이 이름 옆에 총점이 있거든요. 그 총점하고 비슷한 아이들이랑 바꿔줘요. 아, 그래요? 그 회의 자리에서 네. 바꿀 때 아예 성적이 아예 다른 아이들이랑 바꾸지 않고 최대한 비슷한 아이들이랑 네. 바꿔주려고 하기 때문에 성적은 고려가 돼요. 선생님 각각 모셨는데요. 고등과 중등에서도 혹시 지금 말씀 들어보시고 차이가 좀 있으실까요? 비슷한 점이 맥락이 많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일단 이제 예. 고등학교가 조금 이제 다른 게 고등학교는 1학년 때까지는 해도 공통으로 가니까 그 중학교 때 내신 성적 가지고 들어올 때 이제 성적별로 그렇게 많이 되는데 2학년이나 3학년 올라갈 때는 선택 과목이 그렇죠. 예. 다양하게 나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택 과목 위주로 반편성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성적보다 선택 과목이 우선이 좀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특히 고교학점제면 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 입학하는 1학년들부터는 고교학점제로 가니까 네. 2학년, 3학년 가면 이제 뭐 문이과 구분도 없어지는 거고 맞아요. 완전히 다 펼쳐지게 돼서 네. 오히려 이제 거꾸로 또 중학교식이나 옛날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이 싹 아, 섞는 문이과 게 경계도 없이. 오히려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그때 반편성은 중학교 성적인가요? 네, 중학교 내신 성적. 내신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서울 그렇고 뭐 경기도도 이제 평준화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네. 평준화 지역들은 이제 내신으로 오니까 그 내신 성적들이 있으니까 그 내신 성적을 기본 바탕으로 하죠. 비평준화 같은 경우는 시험 보고. 그렇죠. 비평준화는 아. 이제 시험들이니까 그 시험 성적대로 가고. 네네네. 선생님 보셨을 때 중학교에서 차이가 있으실까요? 중학교는 온전히 이제 성적만 가지고 배정을 하는데 1학년은 성적이 없으니까 1학년만 그냥 랜덤으로 돌리고 1학년 이후부터 2, 3학년은 성적으로 하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선택 교과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2, 3학년이 시험은 있지만 절대평가잖아요. 그래서 A등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동점자는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이제 성적을 가지고 쭉 배분하는데 동점자는 그냥 나란히 놓고 그냥 하는 거죠. 기도해야 어쩔 수 없이. 네네. 반배정도 지금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반배정 관련돼서 들었던 민원이라든지 고충이라든지 에피소드 이거는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되게 재밌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원래 중학교는 3월 2일 날 이제 개학날 발표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실수로 이알림에 세팅을 해놨어요. 다음에 학년 세팅을 해놓고 있었는데 미리. 공지사항을 모르고 이알림으로 날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받은 학생들이 나 3학년 2반이야! 나 3학년 4반이야! 그걸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나서 학교로 다 전화하고 우리 반 누구랑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다는 둥. 미리 알려주면 또 이런. 네, 그래서 진짜 그때 완전 멘붕이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때 되게 너무 선생님들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 너무 관심도 많은 데다가 미리 발표나는 바람에 고민이 학교로 많으시니까 연락이 엄청나게 네. 많이 왔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학날 네. 알려주시는군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2월 중에 결정이 나긴 하는데. 네, 선생님은요? 사촌이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같은 학년에 나이가 같으니까. 음. 쌍둥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그 희망을 받아서 하거든요. 이제 둘이 같은 반을 해달라. 뭐 하고 싶다. 네. 뭐 아니면 따로 해달라. 같이 왔는데 양쪽에 그 부모님이나 애들 의견이 다른 거야. 한쪽은 같은 반이었으면 좋겠다. 한쪽은 너무 싫다. 따로였으면 좋겠다. 양쪽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러면 고려하지 말고 운명에 맡기고 일단 짜보자. 같은 반이 되면 될 운명. 아니면 아닌 거.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그랬더니 좋아하던가요? 한쪽은 좋아하고 한쪽은 그렇게 되는 거죠. 쌍둥이도 그런 경우 있어요. 요즘에 쌍둥이도 많으니까. 네, 부모님 입장에서는 한 반에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도 한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좀 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은 싫다. 같이 있기 싫다. 따로 딴만 해달라. 아이들은 싫어할 것 같아요. 느낌상. 그 둘이 친한 경우는 또 그런데 또 아닌 경우는 또 따로 있고 싶어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니즈가 각각 좀 다른 경우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배정 앞두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2월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나눈 것도 대부분 모르실 거거든요. 혹시 반배정 두고 이 메시지는 오늘 내가 이 시간을 빌어서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세상을 살다 보면 크게 두 가지를 겪게 되는데요.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하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반배정 같은 경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내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또 예를 들어 중3인 학생은 고등학교를 내가 완전히 결정할 수 없잖아요. 사실 배정되는 대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통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을 반배정을 통해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족 한 명이면 성격도 다 다르고. 네. 나 아빠랑 같은 반 안 할 거야. 나 엄마랑 같은 반 안 해. 네네. 네,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너무 에너지 쓰지 말고 네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나랑 마음에 맞는 학생들을 만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다른 학생들이랑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확률이 친한 높죠. 학생들이랑 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올해 친구들이랑 어떻게 잘 지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 나랑 친한 아이들이랑 될 수 없는 걸 받아들이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어떠한 친구들 만나도 친구들이랑 인사도 잘하고 친구들 의견을 잘 들어줘야지 이렇게 노력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도 그 반배정이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사실 마음에 다 안 드실 겁니다. 그런데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든 지지해주고 도움을 줄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친한 아이들 아무도 없다라고 했더라도 아이가 1년 동안 또 좋은 친구들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괜찮아 이러면서 올해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보자. 갑자기 궁금한 점인데 네. 학생과 학부모 각각 선호하는 게 좀 다를까요? 다르죠. 학생은 누굴 선호해요? 어떤 친구랑 같은 반 되는 게 학생은 재미있고 유머 있고 예. 자기랑 친한 학생. 있는 반을 선호하고 자기랑 친한 학생. 예. 학생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선생님 저 친한 애 2명 있는데 우리 반에 같은 반 될 수 있나요? 일단 안 된다고 생각해. 되게 마음이 편해. 예, 그래야지 낙담해야지 오히려 잘 됐을 때 더 네. 기쁨이 큰데. 그리고 사실 희망만 갖고 너무 친한 아이랑 네. 같은 반 되면 다른 친구를 사귈 기회가 없어요. 이제 네. 다른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 게 그 아이를 성장할 수 있는데 더 도움이 되고. 학부모는요? 학부모는 어떤 반 학부모는 무조건 모범적이에요. 좀 뭐 배울 만한 좀 괜찮은 학생이 있는 있었으면 반.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면 그걸 좋아하시죠. 공감됩니다. 선생님은요? 뭐 한 학년에 한두 반 있는 작은 학교가 아닌 이상에는 내가 원하는 친구랑 같은 반 될 확률이 적어요. 안 되는 게 맞아요. 되면 좋은 거죠. 새로운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기존의 친구들은 계속 다른 반이 오도 친할 거니까 또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다시 새로운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신학기 앞두고 반배정 두고 두려워하는 친구들 오늘 두 분 선생님의 조언이 따뜻한 위로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